최근 국내외 여성 로봇 공학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첫 네트워크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은 이 공학 분야에서 논리와 감성을 아우르는 기술을 선보이며 로봇 르네상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30년간 로봇 공학계에 몸을 담아온 조혜경 한성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80년대 초반 학번에는요. 네. 공대에 진학하는 여학생이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공대에 진학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 때는 한 1000명 중에 2명 정도, 약 2% 정도 되었습니다. 공대 네. 학생이. 예, 그 로봇을 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그 로봇 만화를 보면서 꿈을 키운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징가 Z나 뭐 태권브이를 보면은 네. 머리 부분에 이렇게 조종사가 타고 있는 비행체가 있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로봇이 위기에 처하면 날아가가지고 뭐 적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장면 생각하실 네. 텐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파일럿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 파일럿이 되려고 보니까 시력도 좋아야 되고 네. 충치도 없어야 되는 체력적으로 완벽한 네. 그런 몸이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을 직접 조종하고 싶으셨던 꿈이 그렇죠. 로봇을 설계하고 만드는 쪽으로 가셨네요. 네네. 아유,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공사로 입학하실 뻔했는데. 네. 네, 자, 그 당시에 이 로봇 공학이요. 네. 굉장히 생소한 분야였는데요. 네네. 특별히 이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렇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어린이 시절의 꿈, 만화 네. 때문이었던 건가요? 네. 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성스러운 영역, 그런데 도전하고 싶은 그런 뭐 꿈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돌이켜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남자는 우월한 거고 여성은 좀 뭐 부족한 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네. 저희 집은 이제 또 딸만 넷이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남성 같은 행동을 하거나 남성의 영역에 가는 것이 조금 부모님의 어떤 네. 고민을 덜어드리는 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철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지금 철없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직접 부딪히셔서 이제 네. 공학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네. 그럼 여성이기 때문에 좀 느꼈던 어려움 어떤 게 네. 있었을까요? 학생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실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교수님들이나 선후배 또 직장 동료들이 다 좋은 분들이었고요. 근데 오히려 격려를 많이 받고 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특히 모르는 분과 처음 시작할 때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성이 공학을 한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 시각이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이러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기업에 가서 용접하는 로봇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할 때 네. 일입니다. 그래서 정보 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 팀장님을 모시고 그 심사위원회 발표 평가에 갔는데 제 발표는 팀장님이 하시고 네. 저는 다른 연구진하고 뒤에 이렇게 배석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가위원 한 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용접하는 곳에는 가보기나 했느냐. 그래서 안 가본 곳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엄청 민망하고 당황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주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여성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전문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는 것들 그런 것이 좀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오시면서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네. 여성만의 섬세함 혹은 꼼꼼함 네. 이런 것이 로봇 연구에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대목도 있나요? 네. 사실 그 질문은 네. 제가 이제 편안하게 넘기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제 섬세하거나 꼼꼼한 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은 뭐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은데 제 연구실은 어떤 남자 교수님보다 좀 지저분하고 또 뭐 김여사라고 이제 세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네. 저는 또 그 운전이나 주차는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 없는 들꽃을 볼 때나 또는 열대어를 살필 때에도
사실 그들이 갖는 작은 차이와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특성 이외에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질, 뭐 마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더 다양하고 많은데 네. 이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네. 여성은 이렇고 또 남성은 이렇고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것이 사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30년 동안 가장 많은 네. 그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과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네. 선입견을 담고 네.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깨달음이 네네. 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상이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성이건 여성이건 네.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군요. 이제 이렇게 개인의 특성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이제 젠더 이슈가 사라지지 않을까. 네. 네, 그게 제 소감이고요. 이제 다시 여성의 이슈로 돌아가서 원래 네.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은 여성 엔지니어가 많아지는 것은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노령화 사회에서 여성 노동력의 참여 없이 어떤 분야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런 위기 의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로봇은 남성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거든요. 네. 하다못해 로봇 청소기만 해도 그 가사 분담 비율이 높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성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개발자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므로 여성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로봇 커뮤니티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로봇 기술이 지금 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네.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건 너무 많지만 한 두 네. 가지 여쭤볼 테니까요. 네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는 지금 육체 노동은 아까 용접 로봇, 산업용 네. 로봇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지식 노동, 사무직 근로도 네. 로봇이 진출할 것인가? 요즘에 네. 기자 로봇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우리가 그러한 이 산업 분야에서 로봇 강국이 되려면 네. 어떤 것들을 갖춰가야 할지 좀 네. 답변 요청드릴게요. 네. 이제 로봇이 지금은 주로 공장에만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기계의 장점을 다 갖추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생활 속에 더 들어올 것이고요. 그런 관련돼서 이제 윤리적인 이슈라든가 정책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일, 다른 산업 분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그것이 작업 환경이 잘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거의 없고 절차가 잘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따르면 그게 성과가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자동화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 기사를 쓰는 것도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뭔가 기계,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술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그 영화에서 상상하는 것만큼 기술이 빨리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 학습 기술이 발표되었는데요. 네. 아직은 주로 그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한다라든가 음성을 듣고 안다라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을 때 잘 찾아내고 하는 기억을 잘한다라든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 더 넘어가서 메타인지라든가 상상까지 그런 인간의 고유한 영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의 그런 그 특징 그런 고유한 특징 때문에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 사회적 이슈, 경제적, 정책적 이슈들을 이미 상당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고 미래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양상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과 다르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처럼요. 네. 로봇에 관심 있을 지금의 또 여학생들, 미래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학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좁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라 함은 그냥 뭔가 만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해결해주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또 왜 이걸 만드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게 문제의 발견이랄까 문제의 정의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네.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맨 마지막에 아주 짧은 부분이 실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공학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고 소위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잘 맞는 영역입니다. 네. 따라서 여성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는 분야이고 아직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혜경 한성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였습니다.